유튜브를 봐요? 아니면 넷플릭스를 봅니다. 보면서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입니다. 가끔 이런 악기 또는 연습 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콘텐츠도 올려볼까 합니다. 연습하는데 꼭 이렇게 무조건 소리를 내야만 연습을 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활을 이렇게 바꿀 때 활을 이렇게 내린 활, 올린 활 바꿀 때 언제나 이 활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저는 항상 틈나는 그 틈 시간을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계속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시간을 내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런 활을 컨트롤하는 부분은 무의식 속에 이미 근육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또는 완전히 집중할 때는 정말 어려운 거를 연습하고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를 봐요. 아니면 넷플릭스를 봅니다. 보면서 활 이렇게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이 떨어지는 거를 이 새끼손가락이 지탱해 주는 거. 그래서 활의 무게. 또 이게 여기에서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해볼 수 있고 이게 느낌마다 다 다르거든요. 활이 어떤 포인트에 있든지 내가 이 활을 완전히 컨트롤한다. 이런 거를 그냥 유튜브 보면서 사람들하고 놀면서 아니면 저도 해보고 싶은데 연애하면서 남친만 괜찮다면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굳이 시간을 내가지고 연습한다는 것보다는 놀면서 무의식 속에 내 근육에 이 컨트롤 하는 법을 익힌다, 삽입시킨다, 녹여들인다, 이런 정도로 이런 활 컨트롤 연습, 굳이 악기를 긋지 않고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약간 연습할 때 꿀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이 악기를 연습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손끝이나 이 발끝이 굉장히 좀 찬 편이거든요. 근데 연주를 할 때 언제나 완전히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게 완벽한 상태에서 연주하는 적은 거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주를 듣는 사람은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손을 웜업 시킬 수 있을까? 손을 풀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웜업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연주를 가면 연주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나는 이미 손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얘가 속도감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악기를 언제나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굴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의도하지 않은 채 손가락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속도를 그냥 공기에서 붙이면 이 속도가 되게 손가락이 가벼워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연습이란 거를 이 뇌에 인식시킬 때 악기가 여기 가운데 있어야만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항상 악기 위에 손가락이 얹어졌을 때 손가락이 엄청 무겁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어렵게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전에 이미 속도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10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벌려야 되는데 전 손가락이 되게 작아요. 그런 경우도 그냥 우리가 허공에서 이렇게 벌려보면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서만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게 돼요. 정확하게 짚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짚는 것도 중요한데 벌리는 것도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는 줄이자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이 허공에서 공기 속에서 아무 저항감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지판 위에서, 이 검은색을 지판이라고 하는데 지판 위에서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기 제일 좋은 방법이자 연주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차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연습할 때 송진을 얼만큼 바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 포르테 아시죠? 세게 긋는 거, 힘차게 긋는 거.
이거를 포르테에 활 긋는 거를 송진을 바를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부분 이 양쪽이 날이 있는데 보통 연주할 때는 이렇게 이 프로그라고 하죠. 활 끝에서 이 부분에 전체 면을 닿지 않게 하잖아요. 그럼 찌그럭거리니까. 그래서 주로 이쪽 부분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프로브에서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쪽을 많이 해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정말 밀리미터를 꼼꼼하게 그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진 않아요. 너무 오래 있진 않고 이렇게 긋다 보면 이 송진 냄새가 나거든요. 송진 냄새가 내 코끝으로 전해지면 다음 부분으로 옮깁니다. 다음 위치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잘 칠해준 다음에 이게 그럼 뭉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평평하게 펴주는 방법으로 이제 포르테로 활을 한번 내린 활을 그어줍니다. 놓고 쫙 뭉친 걸 펴준다는 의미로. 그리고 이걸 2번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항상 송진을 바르고 있습니다. 가끔 활털이 저 같은 경우는 연주하다가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활털이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활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활털을 이거라고 하는데 꼬리로 만들잖아요. 그거를 바꾸게 되는데 활털을 자주 갈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약 10만 원 조금 넘게 나오죠. 근데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걸 똑같이 갈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보통 이 면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을 조금 더 촘촘하고 많이 활털을 넣어달라고 특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가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